안녕하세요, 사바사입니다. 오늘은 SNS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NS를 과도하게 하는 여성들을 보신 적 있나요? 실제 뉴스 기사 중에 20대 여성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고 10명 중 1명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SNS에 대한 중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혼 여성의 중독률이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왜 중독이 되는가 알아보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외모나 삶을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과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좋아요나 댓글 같은 즉각적인 반응에 집착을 하게 되고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 화려하고 보여주기식 삶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좋은 반응이 반복될수록 뇌는 쾌감을 느끼며 더 자주 SNS를 찾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인정욕구나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심리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SNS로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스마트폰 사용은 어느새 습관을 넘어 중독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과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떨지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거나 연예인 실제로 자본이 많은 여성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여성은 소수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보여주기식 성향을 가진 여성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는지 팩트를 바탕으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과도한 경제적, 시간적 소모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명품이나 고급 문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등의 큰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상대방의 경제력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보여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애인에게 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을 가야 하고 의미 없는 기념일마다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이런 만남은 재정적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경험이나 과시할 만한 이벤트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사생활 노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범위가 연인의 사생활까지 무분별하게 침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인과의 데이트 사진이나 대화 내용, 심지어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까지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인들에게 노출되거나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왜곡되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보다는 인증샷에 더 집착하거나 관계의 갈등마저도 관심 끌기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만남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건강한 관계보다는 끊임없이 노출과 감시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없겠죠. 세 번째로는 관계의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콘텐츠를 만들고 반응을 얻는데 최적화된 공간이죠.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현실 관계보다 온라인에서의 반응을 더 몰입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연인과의 소중한 순간조차도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SNS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사진을 찍거나 상대방과의 진솔한 대화보다는 스토리에 올릴 영상 각도를 재고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다툼이 생겨도 대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마치 드라마처럼 그 상황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동정을 얻거나 관심을 유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연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외면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타인의 내면이나 인성보다는 남자의 외모, 직업, 경제력, 그리고 학벌이나 지방 같은 조건만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계 속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보다는 조건을 따지는 만남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박한 데이트보다는 SNS에 올릴 만한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선호하고 비싼 선물이나 물질적인 과시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 할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런 외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쉽게 흥미를 잃거나 관계를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가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본인들의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순간만을 모아놓은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환경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비교 심리가 극심한 감정 기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쉽게 우울해지거나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비교는 연인인 당신에게도 직접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커플들은 저렇게 근사한 곳에 가던데 왜 우리는 아니야? 저 사람은 이런 명품 선물을 받았다던데 왜 너는 안 해줘? 같은 불필요한 비교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관계의 행복은 외부의 시선과 타인의 기준에 좌우될 거고, 이러한 비교는 관계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끝없이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인스타 여자를 걸러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스타그램 하는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 진정성, 그리고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미래를 위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연애나 결혼이라는 건 답이었고 채널명처럼 사람마다 사바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 영상 중에 하나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